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버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질병관리청 개청식이 충북 오송에서 열렸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태풍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으로서 끝까지 항해하겠다. 멋진 말씀을 남겼는데 뭐 덕담 한 말씀씩 해주세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K방역 화이팅! 정상훈 기자. 네, 정은경 청장이죠. 예. 네, 그 오늘 개청사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든든하기도 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간결하게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저는 오늘 개청식 그 사진을 보니까 정은경 청장이 옷이 노란 작업복이 아니라 정복을 입었더라고요. 네. 예. 아주 다른 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하여튼 질병관리청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본인 SNS를 통해서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관련된 논란의 첫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법무장관으로서 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논란이 인 것 자체가 송구하다라는 것이지 이 아들 휴가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은 뭐 아들이 입대 전에 그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그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봐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라면서. 그렇죠. 그래도 군대를 갔다는 거고요.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쪽 무릎이 아파서 그 왼쪽 무릎을 수술 받았던 곳에서 수술을 받았고. 거기가 이제 삼성병원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치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으며 남은 군복무를 모두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추 장관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SNS 상에서의 유감 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자체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은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구체적인 해명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사퇴를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의 이 입장 표명 이후에 그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검찰 개혁을 향한 충정을 말을 했다라면서 이 당 소속 의원들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면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 사실로서 대응을 하고 또 차단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당직병 실명 공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인데요.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카투사 부대의 당직병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불거지자 본인 SNS에 또 이제 실명이 불거진 부분은 또 개인 신상 정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또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SNS에 또 논란이 되자 본인 SNS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실명과 얼굴을 이미 다른 언론이 진작에 공개를 했었더라고요. 네, 황 의원이 실명 공개를 본인이 한 것이 처음이 아니고 이 TV조선이 그 추미애 장관을 공격할 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TV조선이 올해 2월 12일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이 그 병사의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인터뷰로 내보냈었는데요. 이후 보도에서도 이 장병의 이름을 몇 차례 더 실명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실명과 얼굴을 본인들이 공개를 해놓고 지금 뭐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라 뭐 진원 찌르기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목포에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네. 우리 조선시대 명재상 중에 동명이인이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황희정승. 네. 황희정승 하면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소. 여종들이 싸우고 있는데 네.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음. 그래서 부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정승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리분별 안 하고 다 좋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부인 말도 맞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간결하게 답변하셨네요. 지역구는 황희 의원은 지역구는 서울 양천구 갑이고요. 아 양천 네. 갑이구나. 아, 재선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 그거를. 예. 자 의대생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죠. 네. 단체 행동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국가시험 응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거나 또는 사태 파장에 따른 대국민 사과 이런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낙동강 의뢰됐다 이런 호소가 있었는데 네네. 단체 행동을 더 이어가기 어려웠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의협도 마찬가지고 그 전공의 전임의들도 모두 단체 행동을 멈춘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그 의대생들 메시지가 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뭐 지금 다른 뭐 이른바 지금 현재 이제 실제 의사로 재직 중인 분들이 이미 다 단체 행동을 끝냈고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단체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뭐 의사 정책에 따라서 또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 80% 이상이 좀 단체 행동을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을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4학년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근데 이게 묘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뚱블리 정상훈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서울대 이 의대 본과 4학년들의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84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본과 4학년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통계처리를 한 내용인데 81% 대부분이 국가고시 거부는 반대한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가고시 거부는 반대하기 때문에 이 단체 행동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유보를 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고시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 의사는 또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재응시를 할 적극적인 의사와 또 어떻게 하면 좀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안과 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 행동을 유보하겠다라는 것은 국가고시를 볼 의향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정부도 그렇고 여론도 반응이 좋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단체 행동 유보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하지만 그 의사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의대생들도 뭐 국시를 응하지 않겠다, 국시에 다시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나서서 뭐 국시를 또 연장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또 여론도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네.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의대생들의 이제 국시 구제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55만 명 이상이 예.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 관련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게 기억이 납니다. 토익 시험 있잖아요. 네. 그거 입시를 5분만 늦게 해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반대 의사 국가고시 치르게 해야 된다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세상이 공정해졌는데 네. 어떻게 의대생들한테만 그 시험기회를 다시 주는 거는 특혜다 이런 그렇습니다. 글을 좀 읽었던 기억이 그 나요. 여론이나 정부의 방침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네. 국가 시험 응시자들도 이런 경우에 재응시할 기회를 주는 거냐. 형평성을 생각하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도 나옵니다. 지금 청취자 송송 아이디 청취자께서 시간이 없어도요 무거운 녀석들은 꼭 챙겨들어요. 배종찬 소장님 푸근하고 친근하고 좋아요. 오. 배 소장님 뭐 팬이신가 봐요. 한 말씀 해주세요. 처음인데요. 그죠? 감개무량입니다. 감개무량? 네. 앞으로 계속 찐 팬으로 예. 네 사랑합니다. 어저께 제가 955쇼
3부, 4부 들었거든요. 차 네. 안에서. 거기에 종찬이가 나오더라고. 내 사랑 뚜엉이라고요. 네. 그 단막극인데 그 국제 결혼하려는 그 아들 이름이 종찬이야. 아, 이제는 완전히 스타의 반열에 올라가나요?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저 중대본 브리핑에서 말이죠. 정상근 기자. 네. 입원 환자 코로나19 진단 의료보험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도 이 진단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이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리고 혹은 수술을 받을 때 이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입원 환자가 이후에 추후에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면은 뭐 감염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입원 병원은. 환자나 수술 환자들은 네. 의무적으로. 근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돈을 그 환자들이 납부를 해야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분들의 이 진단 비용도 의료 그 보험에서 깔끔합니다. 네. 아주. 자 비타민 하나 좀 전달할까요? 멀리서 전달해 보내요. 주세요. 예. 자, 매달 안 남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전달합니다. 비대면으로 비타민을. 네, 자, 고맙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어제 2.5에서 2단계로 이제 오늘부터 하향 조정했죠.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했고요. 또 확진자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가만히 됐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음식점 또 이 커피 전문점도 이제 정상 영업이 되고요. 매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및 그리고 음료 또 섭취가 가능합니다. 고위험 시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영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 PC방은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 왜 이렇게 PC방 힘을 줘서 얘기합니까? 중요합니다. PC방 중요합니까? 밑줄 치시고요. 몇 개 칩니까? 밑줄 2개. 왜요? 모르겠습니다. 별도 달아요? 별도 2개. 알겠어요. 근데 PC방 문은 여는데 와 좋다 하고 우리 중고등학생이 환호성을 지를지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예, 미성년자는 출입이 못 안 간다. 됩니다. 근데 또- PC방의 대부분 손님이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확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PC방은 문은 열어야겠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예. 유흥주점 대형 학원들은 계속 운영 중단인 상태고요. 네. 헬스장 운영 가능합니다. 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 50명, 실외 100명 미만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학원도 이제 소형 학원도 네. 가능한 거고. 소형은 가능합니다. 오늘 저한테도 여기 상암동 피아노 학원에서 문자 왔어요. 오. 오늘부터 이제 2단계가 되면서 네. 여기 인원이 많지가 않은 데니까 네. 오늘부터 영업 시작한다고 오시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공연은 언제 보여주시는 겁니까? 여보세요. 무슨 공연을 합니까? 제가 그냥 취미 삼아 띵띵거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2단계로 이제 하면서 하나 제 눈에 띄었던 조치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네. 이 음식점에 칸막이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 아크릴 칸막이처럼. 네. 그러면은 방역 당국에서 방역 우수 업소 이런 걸로 지정을 해준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으면은 손님들이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른 그렇죠. 집보다는 그런 네.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추석 때는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 일단 뭐 대전제는 이 추석 때까지 확진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다만 뭐 추석 때까지 확진자가 다행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연휴 이후에는 방역 통제가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좀 지역 간 이동을 줄여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 추석 연휴 2주간 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이를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28일 추석이 있는 그 주 월요일부터 한다는 거죠. 네네. 277까지가 2단계 조치가 2주간 유지가 하는 되고요. 거고. 네, 28일부터는 특별 방역 기간으로 네. 또 2주 동안 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특별 방역 체계에 대한 브리핑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네네. 오늘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109명인데 국내 발생은 98명으로 두 자릿수로 또 떨어졌습니다. 예. 수도권 역시 이제 100명 이내였고요. 하지만 이제 60대 이상 확진자가 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중증 환자가 137명이나 되기 때문에 앞서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2단계로 조정이 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2.5단계라고 생각하셔서 방역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청취자 문자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항수 청취자인데요. 스튜디오에 모기가 있나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정상근 기자님 19 앵커님이 팔 다리를 자꾸 긁네요. 아 유튜브를 보고 계시니까 모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욕을 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간결하게보다는 깔끔하게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최일구 DJ 목소리 들으려고 허리케인 들어요. 은근 재밌으시고 촌스러우시면서도 멋지신 배 수장님. 네. 제가 촌스러워요? 세련되지는 않죠. 여보세요. 뭘 자꾸 보세요.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대구의 한 교회에서 또 집단감이 일어났어요. 네, 어제 대구 동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이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대구시가 지난 11일부터 이 종교 집회 금지를 해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예. 뭐 이전에 아마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긴 한데 대구시가 좀 이 해제한 거를 좀 다시 고삐를 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인터넷으로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네. 전남 순천시하고 순천만 인근 농민들이 그 논에다가요. 이제 황금 들녘으로 변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 흙두루미 그림하고 힘내라 대한민국 문구를 일반표하고 유색표 요걸로 62헥타르 논에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흙두루미 까만 흙두루미 비상하는 거 그림 밑에다가 네. 그림이 아니고 이제 별을 유색표로 이제 그런 문양을 만들어낸 거죠. 네. 힘내라 대한민국하고 야 멋지더라고요. 네. 류현진 이야기는 안 하시나요? 유현진 얘기 좀 여보세요. 남의 원고를 왜 들여다보고 계세요? 관심이 가가지고요, 류현진. 자, 요 하나만 더 하고요.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됐고 오늘 개청식 하면서 정은경 초대청장의 기념사가 있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사에서 기념사를 냈습니다. 코로나 극복 의지를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감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감염 재난이는 코로나 19가 지나간 뒤에도 또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적으로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염들이 많습니다. 여러 질병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질병관리청인 만큼 다른 질병에 대한 관리 체계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 인력을 정비해서 최첨단 최고의 인력들이 질병 방역 대책 본부에서 이 대책 관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감염병 대응에 총괄 기구로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요. 자, 기념사의 마무리가 멋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부는 바다 한 가운데에 질병관리청이라는 배가 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으로 또는 선원으로 끝까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 그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하여튼 멋진 네. 취임사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청의 최대 목표는 핵심이 이거 같아요. 아까 정은경 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안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유현진 선수 그 남의 원고를 이렇게 슬쩍 한겨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눈이 가요. 이게 눈길이 갑니다. 오늘 하여튼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잠깐 봤거든요. 매치 전에서 6이닝 동안 7개 스트라이크 아웃 잡아내고 네. 1실점을 했어요. 네. 7대3으로 결국에 승리를 했는데 시즌 이제 4승을 거둔 거예요. 네. 류뚱한테 한마디씩. 뚱 무겁당. 간결하고 좋아요. 네. 또 대단합니다. 좋았습니다. 자, 한 청취자들께서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골스럽죠, 일구님. 또 일구성님 촌아저씨 같아요. 또 한 분은 일구님 촌스럽지는 않은데요. 거봐. 그런데 시골 아재 같아요. 시골 아재가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배 수장님? 예? 그래도 뭐 멋있으시죠. 한때 제가 젊었을 때 여의도 브래드 피트였는데.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